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따뜻한 응원이 오늘 이 장면을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거실 한쪽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무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살배기 성민은 방문 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허공을 가르고 어머니의 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식탁 위 밥그릇이 떨어지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마치 억눌린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또 돈 타령이야? 집구석 망하게 할 셈이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할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해라. 철수야. 애가 보고 있잖아.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술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번졌고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작은 눈망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조용히 괜찮아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엄마, 성민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성큼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문이 벌컥 열리며 성민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애한테까지 그러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내리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틈을 타 성민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품이 차가웠지만 아이는 그 품 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녀의 숨결이 떨리며 아이의 머리카락에 닿았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방 구석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을 급히 챙기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훔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정이야. 이렇게 살다간 내가 먼저 죽는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고함이 또 터졌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할머니는 아들을 노려보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는 내가 볼게. 넌 살아야 해. 그 말에 어머니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민은 울음도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문손잡이를 붙잡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지 마요. 그 말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녀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비냄새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성민은 방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은 손에는 어머니의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구부린 허리로 바닥에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이 방 안 어딘가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성민은 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며칠째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낡은 대문이 덜컥 열리며 낯선 구두 소리가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마루에 앉아 할머니 옆에서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섰고
뒤에는 차분히 미소 짓는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여자는 낯설 만큼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 그릇 두 벌이 놓여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낯설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고 성민은 숨을 참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분이 내 엄마다. 그 말은 너무 단단해서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민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국을 떴습니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끝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쳤고 부엌의 시계 초침이 소리를 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지만 여자의 눈은 그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건너편의 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식탁 아래 성민의 맨발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인사 안 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의 낮은 목소리에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막았습니다. 이불 속은 어둡고 숨이 막히도록 답답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어머니의 머리핀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낮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밥상 위에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 울렸습니다. 성민은 부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조용히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싱크대에 서서 반찬통을 닫으며 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거 다 닦았으면 책가방 챙겨.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성민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 안 해? 학교 간다면서 그냥 나가? 성민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줄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성민을 놀렸습니다. 야, 너 새엄마 생겼다며? 성민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운동장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모래를 발끝으로 차며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입술에 맺힌 그 단어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안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저녁상에는 삼겹살 냄새가 났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성민이 반찬을 흘리자 새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 좀 조심히 들어. 밥상까지 더럽히게?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식탁 밑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성민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탁자 위를 내리쳤습니다. 먹기 싫으면 나가!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마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작은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이웃집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들었습니다. 성민은 책상 위에 놓인 학교 공책을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낙서처럼 쓴 글자가 보였습니다. 엄마, 그 단어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연필 자국이 번지며 손끝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을 감고도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쟤는 엄마 성질 닮았어.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색빛 오후 회사 건물 복도 끝에 있는 우편함이 덜컥 열렸습니다. 성민은 무심히 신문을 꺼내다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한 갈색의 오래된 봉투, 이름란엔 또렷하게 이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해진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레 뒤집었습니다. 겉면 구석에 적힌 필체는 삐뚤었고 우체국의 도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성민은 회사 계단 밑 조용한 구석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코끝이 붉었고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글씨는 서툴렀고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성민아, 혹시 나를 기억하니?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단어마다 오래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많이 아팠다. 미안하다. 지금은 그저 내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마지막 문장은 삐뚤게 기울어 있었고 밑에는 작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주소를 따라 문질렀습니다. 글씨의 요철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퇴근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성민은 와이퍼를 켜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젖은 유리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는 신호대기 중에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혹시 나를 기억하니? 그 문장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쥔 편지는 이미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성민은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검색하자 오래된 골목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골목 끝에서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손끝이 다시 편지를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남은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 문장이 이 밤의 유일한 불빛처럼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주말임에도 일찍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눈은 이미 뜨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사진은 손바닥 안에 쥔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로 위의 빗물이 햇살에 반짝였고 그의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 앞 낡은 철문이 녹이 쓴 채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선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민이 맞지? 그 한마디에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여자는 급히 문을 더 열고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빛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성민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국 끓는 냄새와 함께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에 수건을 깔고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 오래 걸렸지? 집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어머니와 어린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찻잔과 손때 묻은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성민 앞에 밀어놓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었어.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성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무겁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무릎을 꼭 쥐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문이 닫히며 집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열자 흑백 사진과 함께 편지 묶음이 드러났습니다.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모든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 손끝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문 밖에서는 성민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 시계가 똑딱거리며 41년의 세월을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성민은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낮에 가져온 사진 한 장과 낯선 감정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를 털어내듯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었어. 그 한 문장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와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 그림과 이름표, 그리고 몇 장의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엔 이정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 아들 성민아, 이 편지가 내게 닿을 수 있을까?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글씨는 번지고 삐뚤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란다. 그는 편지를 다 읽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눈을 감자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장면이 번쩍 스쳤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밤, 문 앞에서 손을 내밀던 자신과 떠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상자 속의 모든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성민은 편지들을 가지런히 펴놓고 그중 한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언젠가 밥 한 끼라도 같이 먹자. 그날까지 건강해야 한다. 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구겼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의 조명이 편지 위를 비추며 그의 눈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표정엔 결심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창문 밖에는 빗방울이 희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가야겠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손에 작은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편지 한 묶음과 오래된 머리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조용히 골목 끝을 향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게 늘어졌습니다. 해가 막 중천에 올랐을 때 성민은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말라붙은 골목길엔 고요함만 감돌았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전날보다 한결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성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밥 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안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냄새를 느꼈습니다. 삶은 된장, 눅눅한 나무 바닥, 그리고 기억 속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밥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된장찌개의 냄새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국을 떠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자에서 떨어진 국물이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눈으로 따라가다 문득 손을 뻗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그녀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올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짧은 숨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2 사람의 숟가락이 찌개 냄비 안에서 스쳤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라 서로의 얼굴을 희미하게 가렸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서 묵은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성민은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떠입에 넣었습니다. 된장의 짠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그 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릴 때 먹던 냄새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짓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밥그릇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입가에 작은 숨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떠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같이 먹네. 성민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삼켰습니다. 입안이 뜨겁고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물속의 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성민은 2 손으로 컵을 받아들며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묵은 어둠이 거친 듯 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햇살 한 줄기가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성민은 회사 근처 식당 창가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초록빛이 물든 거리와 따뜻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갔고 그 뒤로 노모의 팔을 붙잡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장면에 시선이 머무는 동안
성민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올렸다가 그대로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그 얼굴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낡은 식탁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와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고 그 위로 얇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확대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닫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벚꽃잎 몇 장이 유리창에 스치며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벚꽃잎이 바닥에 닿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신 빛을 만들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미소만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머리핀이 닿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리핀을 꺼내 햇살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빛이 반사되어 눈부신 선이 그의 눈가를 스쳤습니다. 그의 표정엔 담담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에 눈가가 다시금 젖었지만 이번엔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끝이 햇살에 닿을 때마다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멀게 들렸고 봄의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성민의 마음속에서 아주 길었던 겨울이 완전히 끝나고 있었습니다.